오늘은 국내 증시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갭 하락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3월 31일 국내 증시 양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3%대로 급락했고요. 진짜 작년부터 계속 하락하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웃긴 건 딱 공매도 재개 첫날 3월 31일 대차장구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고요. 특히 2차전지주는 업황 불안과 실적 악화 등 여러가지가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5만원 선도 깨졌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은 일봉상에서 단기간 급등이 나왔어도 주봉상, 월봉상 추세 돌리지 않았으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고 작년부터 제 유튜브 시황에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주봉상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갱신했고요. LNF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 차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갱신했고요. 이런 종목들은 대차장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원래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나요? 그건 아니었는데 뭔가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그런 심리를 심어주는 언론 플레이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렛츠고!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지금 증시가 작년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급락한 게 마치 공매도 때문이랄까? 뭐 그런 심리를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월봉은 작년에 음봉으로 6개월째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양봉으로 단기 반등했지만 윗골이 달고 매물대에 무너지면서 재차 급락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이어진 상승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월봉도 한번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9개월째 하락했고 그리고 올 초부터 2달 양봉이 나왔지만 모조리 반납했고요. 길게 보면 거의 상승한 게 없고 1년 가까이 내리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태인데 지금 온통 공매도 때문에 급락했다? 이런 심리를 심어주는 것 같은데요. 결국 공매도라는 한 단어에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줘서 추후에 시장을 롤링하기 더 쉽게 지금 또 개판 5분 전인데 더 개판으로 만들고 개인의 목줄을 쥐겠다는 세력들의 심리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양시장이 계속 하락했던 건 한국의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로 팍팍 올릴 때 한국은 부동산, 건설사 떠받든다고 3.5%로 금리를 계속 동결하더니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마자 바로 따라 내리면서 계속 한미 금리 차를 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했고요.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어떤 정책을 썼나요? 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정책들도 쓰지 않고 미래 산업에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부동산만 부양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게 했고요. 전세대출 DSR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또다시 빚잔치를 벌였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지하면서 집값 상승시키더니 다시 또 재지정했고요. 오세훈 시장의 장난이었죠.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난질을 칠 수 있나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자금, 복지자금으로 매입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면서 부동산 수출할 것도 아닌데 온통 부동산 부양 정책만 썼습니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꼭 보시고요. 이렇게 몇 년간의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 리스크 계속 여야가 싸우기만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급락했죠. 아직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고요. 방위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조율이 안 됐고요. 길어진 국가 수장 부재로 인해서 아직 한국은 제대로 된 외부 타격도 없는데 몇 년간의 한국은행 금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만 떠왔다는 정책, 그리고 정치 내부 갈등으로 이만큼 무너진 겁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의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환율 한번 보십시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말하는데 얼마나 처참한 수준입니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1,500원 돌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대외적인 요소 트럼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한국 내부적인 정책들, 이권 싸움으로 인해서 한국 자체적으로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이라는 사람, 최상목은 이런 시기에 강달러 베팅하면서 돈 벌었고요.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원화 가치를 상승시켜야 될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이해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체력인데 경제 체력이 이미 넉다운 수준이고요. 내부적 집안 싸움으로 인해서 더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4월 4일 날 윤 대통령 탄핵 기일이 정해졌는데 탄핵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재차 내려오든지 아니면 다시 또 급등하든지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1,400원 부근까지 급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아닌 한국 경제 체력이 정말로 추락했다는 거고 이미 장기 저성장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연일 관세에 대해서 떠들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와 공매도 재개가 증시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환율을 폭등시키고 한국 경제를 망친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4월 2일 상호 관세가 공포의 피크치라고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 확실한 수치가 아닌 애매하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또다시 불확실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신호죠. 다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단 코스피 일봉에서 단기 우상향 추세는 완벽히 갭으로 무너졌습니다. 갭으로 무너지는 것도 정말 버티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급격하게 무너졌고 제가 주식에서 항상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면 정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상으로서 단기 RSI 과매도 구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해서 신용잔고를 완전히 털었다거나 분봉상에 브레이크가 잡히는 느낌조차 없이 그냥 갭으로 하락한 겁니다. 아직까지 V자 반등할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해 봐야 될 건 4월 4일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는지 그걸 기대해 봐야 되고요. 일단 단기 추세는 완벽하게 깨졌고요. 재차 상승한다 하더라도 60선 맞닿고 우상향 단기 추세의 하단인 2550포인트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코스피 주봉에서 다행인 건 장기 추세에서는 아직까지 하단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20선을 갭으로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2400포인트 부근은 지지해 주기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지만 불안한 건 월봉상에서 윗골이 맞고 지금 2달째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위로는 20선과 60선의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120선까지 갭이 상당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다시 월봉상에서 2400포인트까지 내려가서 갭을 채우고 다시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 120선은 어떻게 해서든 지지해 주는지를 월봉상에서 체크해야 되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어도 아직 나스닥 하락 파동도 저는 남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이제는 돌파보다는 어디서 지지해 주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코스닥 일봉은요. 우상향 추세를 처참하게 깨고 내려왔고 코스닥보다 더 안 좋습니다. 망가지는 기울기가 1파, 2파 엄청나게 망가졌고요. 진짜 할 맛 안 납니다. 주봉도 20선을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우상향 추세는커녕 이제 전저점 66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지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월봉상에서도 이제 66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600포인트 초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코스닥은 단기 우상향 추세를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적어도 77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이번 주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정치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 들고 조기 대선의 바람이 불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그리고 정책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급등할 수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 오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합법적 도박판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내려오지 않는 환율이 가장 큰 리스크 요소입니다. 나스닥 신저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락 파동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스닥 차트 분석한 건 영상 끝에 남겨놓을 테니 꼭 보시고요. 주식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계속 체크해줘야 되고 시황도 계속 체크해줘야 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